주 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얘기부터 할게요. 네. 원래 오늘 오후에 국적기 편으로 시드니 출국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출국은 연기됐습니다. 네, 이제 뭐 대사 부임 시기는 사실은 이제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당사자국하고 조율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거를 조금 출국을 연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좀 파장이 일었어요. 정권이 MBC가 얼마나 싫을까요, 정말. 이런 보도는 꼭 해야 되는 보도이기 꼭 해야 때문에. 공익적인 정말 중요한 보도죠. 중요한 보도죠. 그냥 정권의 마음을 제가 읽어본 겁니다. 예. 보도 하루 만에 법무부가 긴급회의 열고 출국 금지 풀어줄지 논의를 했다고 지금 또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이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유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제 출국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사실 이제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일단은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개인적인 용무나 그게 아니라 국가적인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국 금지를 계속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 장관이 이미 호주 정부의 상대국 동의, 그러니까 아그레망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까지 발급을 받은 상황인데 어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안 됐으면 그냥 나갔겠죠. 근데 이제 보도가 됐으니 형식적으로 이제 절차들을 조금 다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장관 측은 일단은 업무 수첩 같은 거는 다 폐기를 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필요한 부분만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이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조사는 또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본인의 입장을 주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떤 공수처 고발이 된 상황에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것이 출입 금지까지 된 상황에 출국 금지까지 된 상황에서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이제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해, 그러니까 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공수처에서는 일단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공수처가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호주 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가타부터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제 공수처도 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출국 금지 상태의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거를 몰랐을까? 이게 사실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조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빨리 잘라야죠.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을 빨리 자르는 게.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능하다. 만약에 이제 그게 맞다라면은 굉장히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정말 몰랐을까라고 이제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어쨌든. 출국 금지는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는 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혹시 교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그 뒤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뒤로는 추가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그냥 그대로 보내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는 그 공무원들 그 특유의 해명들이 있는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인사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아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와 어느 정부기관이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임 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외교관 여권이 발급이 됐고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은 발급 제한 대상은 2년 이상인 형으로 기소되거나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로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선상에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전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호주 정부도 이제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 이제 주재국 동의를 받았지만 호주 정부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어쨌든 피의 선상에 오른 사람이 그쪽에 그러니까 그 대사로 갔을 때 그 해당국은 어떻게 이거를 추후에 알았을 때 어떻게 조금 반응할지가 조금 이게 딱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전 장관이 이종섭 전 장관이 문제가 해병대 최상범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핵심 피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말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결재했다가 돌연 결과 발표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수사 결과 공수처가 확인한 결과 이 02 일반 전화 한 통이 바로 대통령실의 전화번호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 뒤로 미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결재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결재가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11시 57분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11시 45분. 그래서 50분 사이, 요 정도니까 한 10분 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전에 02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게 이 전화의 발신지는 이태원로였고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이를테면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뭐 취소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시 57분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제 브리핑하지 마라고 전화를 한 다음에 1시 반에 참모진 긴급회의 소집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 찾고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잡혀 있어서 국방부 청사로 출발해야 되는데 2시 17분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도착을 하고 부사령관한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뭐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이렇게 이 문제에 발표를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초급 간부들까지 이를테면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라고 이제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통령실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이제 뭐 발표 연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급박하게 회의까지 열고 불러내고 뭔가 지시를 하고 출장 가기 전까지 굉장히 분주하게 보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통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수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수사에서 그게 밝혀졌는지 여부는 공수처가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물어보면은 뭐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집 중에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이제 공수처 관계자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인사 발령 나는 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공수처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반대가 돼야죠. 뭐냐면 범죄자는 국가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범죄자가 국가대표가 됐다고 특혜를 주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거 그게 법치 국가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범죄자로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유를 해보자고요.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아직 유죄 판결 받지 않더라도 선발하지 못합니다. 네네. 하물며 축구선수도 그러하신데 1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죠.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네. 재량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구 없다라고 하면 영구가 없어지느냐. 그래서 이준석 장관을 피해자를 도피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